선생님 요즘에 네.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 애들 가르치다가. 제가 가르쳐 놓은 그림이랑 음, 애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하는 거? 그 갭차가 좀 큰 것 같아서. 음, 근데 이제 시험 그림은 제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음, 근데 점수가 말해주는 것들이 조금 제 기대보다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르치면서 요 정도 되면은 애들 그래도 90 넘겠다, 안 넘겠다 이런 게 감으로 오는데 음. 몇몇 친구들은 이제 충분히 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애들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와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평상시 수업을 네, 할 때 그 긴장 상태, 네, 심리적인 상태, 네. 아마 거의 노이즈가 없는 상태일 것 같아. 음,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조형적인 게 잘 떠올라. 그다음에 스킬도 잘 떠오르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시간에 30분만 더 여유가 주어져도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데, 반대로 옛날 시험 같으면 4시간이다가 네. 3시간으로 줄면서 급작스럽게 머리가 이렇게 몇 바퀴 빨리 뛴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스킵을 너무 많이 하고, 스킵을 많이 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너무 여기저기 뒤지다가 정리가 안 되는 문제. 음, 그게 이제 결국은 멘탈로 가니까, 네. 그 멘탈이 수업 때는 안 생긴다 하는 부분이 음, 수업의 단점이지. 멘탈이 생겨야 되는데 안정적이니까 멘탈이 안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 어떤 생각이 있어? 그런 부분 어떻게 알고는 있는 부분이잖아. 네. 어떻게 생각을 해? 경험적으로 그런 것하고 관련이, 나는 한 가지는 떠올라. 보수적인 방식으로 네. 옛날에는 무조건 두드려 팼어. 그러니까 그게 교육적으로 나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긴장을 수시로 주고 한다는 것이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매질을 한다든지 나쁜 건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차피 멘탈 붕괴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아까 조건이 더, 네. 사람 생각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머릿속을 검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멘탈이 빨리 오는 거지. 음, 빨리 몇 개로 줄이는 것이 멘탈에 안 걸리는 거지. 음, 줄여지지 않고 막 늘어나는 거야. 막 상상력이, 나쁜 상상력, 좋은 상상력 포함해서 너무 많이 네. 머릿속에서 오픈되는데, 아마 수업 때는 애들이 그 반대일걸? 머릿속을 막 뒤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되게 편안하게 잘 표현되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잘 그려져. 평상시에는 선생님들 말이 잘 투입이 되고. 네. 근데 옛날 방식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 비상체제 같이 음, 매질을 하는 거지. 그러면 늘 긴장 상태, 늘 불안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 안 혼나려고 딱딱 그걸 하는 거야. 딱딱딱 그걸 하는 거야. 이거 1, 2, 3 기본적인 ABC를 딱 표시를 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멘탈이 안 빠지려고 그런 요약하는 행동을 한다는 건데, 그게 옛날 방식은 그렇게 해결을 해왔던 것 같아. 그런데 요즘은 좀 자상하잖아. 네. 선생님들이 자상하다라는 거는 무서운, 실제로 짐을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편안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 간단한 문제. 시험장 딱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리면 끝난 거, A 맞을 수 있는 거야. 딱 맞아요. 시험장 나오면 그거는 이제 멘탈이 간섭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A, B, C에 대한 정리가 딱 돼 있고, A, B, C까지도 A, B만 해도 딱 된다라는 결론. 나머지는 자기 습관에 의해서 다 표현된다라는 결론이 시험장 끝나고 나오는 순간 딱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멘탈 내에 있느냐, 멘탈 밖에 있느냐 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긴장을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정신을 흐트러 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편안한 상태로 출발한 것들은
걔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시험장에는 없다는 거지. 편안한 조건이 없어. 내가 시험장에서 감독을 해보고 그래 그렇게 해보면 얘도 저 잘 그린다고 그러더니 뭐 그림을 저렇게 그리지? 저렇게 갖고 어디로 나갈 거야? 탈출구도 없어. 근데 그렇게 그려. 그러다가 그 후진을 해요 그림을. 뭐 지우개를 쓴다든지 뭐 좀 뭉갰다 뭐 한다든지 막 고친다든지 후진을 해요. 그래 이미 이제 한 번 후진하면 후진이 후진을 낳고 전진이 오버가 낳고 막 하면서 이 그 자기 동작의 스페이스가 넓어지면서 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차분해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지. 시험장이라는 건 어떤 쉬운 시험 문제라도 갑자기 그냥 편안하게 막 그리고 있는데 이거 비례 틀린 거 아니야? 선생님이 비례가 최고라고 그랬는데 틀린 거 아니야? 하고 딱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이제 거기서부터 표현 못해. 거기서부터 표현이 안 돼. 그럼 그걸 고칠까 말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고치면 어쨌다, 안 고친다, 막 얼버무린다, 별의별 방법을 다 해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그 자기 행동 그 스페이스가 넓어지면 왔다 갔다가 심해지면서 멘붕이 오는 거라고. 생각보다 그 일반 화실 선생님들은 애들이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 나처럼 매일 보는 사람하고 틀려. 딱 보면 화실에서 수업 퀄리티와 실제로 애들이 그리는 퀄리티는 정말 형편없고요. 서울대 시험장도 그런 걸 감독을 하는데 선화 중학생보다 못한다는 거야. 그냥 그게 왜 그럴까? 그 훌륭한 머리.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지. 그 조건 안에 들어가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저도 서울대 시험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 끝나고 딱 나왔는데 내가 뭐 그렸더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린 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극도의 긴장 상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옛날 얘기지만 난 진짜 시험장에서 우리 교실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떨어진 것 같아. 내가 평상시 화실에서 하지 않던 짓을 시험장 가서 재미있게 그냥 해버리고 말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정물대가 앉으면 내 눈높이보다 한 몇 센치 더 높더라고. 그러니까 정물대 바닥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 그렇게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거든. 아무 정물대나 놓은 거지 서울대에서. 의자가 작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서서 봤더니 서도 안 맞네. 이게 약간 15도 이렇게 내려가는 이 시점이 서도 안 맞아. 옛날에는 무조건 이 정도 시점이지 뭐 2분 시점 이런 건 없었어. 그거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멀리 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야 되더라고. 그래서 의자 위에 올라갔더니 의자 위에 올라간 거야. 거기서 스케치를 한 거, 화판을 들고 가서. 팔뚝이 아픈데 상관없어. 이렇게 해야 저게 맞는데? 가지고 그걸 맞추는데 애들이 자꾸 쳐다볼 거 아니야. 이상하게 서서 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는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아. 근데 하필 그때 교수진 전체가 순찰을 왔어요. 근데 교수진 6, 7명이 다 이렇게 순찰을 가는데 내가 하필 거기서 그때 스케치를 따고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교수들이 이렇게 그림을 보더만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난 그게 묘한 행운 같아. 다른 사람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른 사람들은 그 시점이 아닌데 그 시점을 지어낸 거고 한 놈이 직접 가서 그 시점을 맞춰서 보고 관찰 표현을 하더라 라는 생각으로 뭐 예를 들면 그게 정답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채점을 하니까 이 새끼야 이놈이야 라고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특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생각에서 보면. 그리고 그 교실에 있는 애들이 소묘 때하고 수채화 때 소묘 때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또 그렸거든. 나도 한 번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빗을 이렇게 딱 꺾어서 그리잖아.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완전 정면에서 후레쉬 터뜨린 빗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 귀 속에 귀 안에 이거 석고 안에 하얀 거 있잖아.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사실 그냥 그려버렸지. 나 그렇게 한 번도 안 그려봤어. 근데 너무 잘 보이더라고. 너무 잘 보이고 형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아그리파니까 막 형태도 그 별것도 없으니까 그 측면이나 형태가 틀릴 일이 없었어. 정면이나 저기 조금 이 표정이나 틀리지. 측면은 완전 거의 많이 측면이었거든. 귀가 막 정면으로 보였으니까. 그때 사람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요. 나 평생에 그렇게 머리가 시원하게 통째로 뚫린 걸 나 경험을 못 해봤어요. 시험 2번 다. 수업을 할 때도 빡빡했지. 내가 뭔가를 못 해내고 있다. 누가 나보다 잘한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엉뚱한 짓을 모르고 그거 아니야?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아무 판단이 없었어. 근데 그때 사람이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로 깨끗하게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모험심이나 도전 같은 것을 교육이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되면서 줄어들어. 우리가 선생님들의 레슨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애들이 창의적인 능력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 애들한테 막 저지른다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 모의고사는 사실 그냥 한번 망해도 되잖아요. 꼴등해도 되고. 근데 내가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했고 한 달 만에 시험을 받고 여기서 그 성적으로 내가 열심히 했다는 노력을 증명받고 싶으니까 애들이 엄한 짓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좀 그 예고는 실기시험도 내신에 들어가잖아요. 근데도 실기시험 때도 그냥 이상한 짓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냥 그때는 화실이 안 다녔으니까 누가 이게 맞다 틀리다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 때 점수가 좀 잘 나왔고 좀 부담을 가지고 좀 이번에는 내신을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좀 기대만큼은 안 나왔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림을 보는 심사를 하고 남의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 심사하는 사람의 마음, 왜 청량제 같은 어떤 느낌, 그게 채점하면 300점, 400점 똑같은 그림을 보면 일단 처음부터 짜증나. 무조건 짜증나. 답답하고 내가 그냥 일당벌로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 툴도 못 벗어나 교수들이. 내가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그 청량제 같은 느낌, 화가로서 그림을 딱 저거 재밌는데 웃기네. 그래서 약간 성공적 비슷해 그러면 그냥 에이프리야. 내가 볼 때 도전하고 성공적 비슷해 그러면 에이프리야. 완전히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로 완성을 해서 멋지게 그려내지 않아도 얘가 그 약간의 남는 그 미완의 구석이 있잖아. 그게 교수가 자기 머릿속으로 다 채워. 자기 상상력, 채점자가 채워. 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풍부해져 버려. 채점 순간에. 나도 그랬을 것 같고, 분명히 그렇다고. 근데 진짜 잘 그리네 있잖아.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흠 하나 없는 그 그림. 그거를 볼 때 많은 생각을 떠올라. 우리나라 교육은 망했다. 여기까지 떠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저건 학생이 아니야. 그래서 그 아이를 마음속으로 교수가 칭찬을 하겠어? 아니야, 저주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겨우 A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채점하는 사람의 심리적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한 툴도 안 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뭐 육하원칙으로 탁 해가서 탁탁탁탁탁 이렇게. 그게 자기 발목을 심하게 잡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새롭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은 아무리 보고 베끼기라 하더라도 창의적이거든. 분명히 크리에이티브가 있어요. 구도를 놓는 모양새와 뭐와 빛과 그림자 막 도전 부분이 있어. 뭐 크리스탈 그림자를 표현하는 그런 갑자기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 사정없이 잘 보이거든. 잘 보인다고. 얼른뚱땅 그 크리스탈 그림자를 땜빵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이미 칙칙칙 하다가 연필선 더러워지고 아니면 손으로 살짝 문대서 빼려고 막 이런 마음이 금방 생기는데 그게 뭐 인지상정이지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순간에 무언가 도전하고 싶은 그러려면 약간 손이 조금 빠르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손이 빠르다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마음을 만들어야만 손이 빨라져. 하기 싫은 애들은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뻑뻑하게. 뭐 이렇게 거의 팔 붙이고 막 이렇게 손의 방향도 못 변하면서 손목도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이 따뜻해지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방향이 잘 돌아가서 애들한테 그게 도전 그게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보면 약간 도전성 옛날에 경우는 미친놈 소리를 딱 들을 정도로 했거든. 그래서 미친놈 소리를 듣고 되게 슬퍼했어. 막 엉엉 울어서 미술을 포기한다고 아니면 학교를 그만둔다 막 이랬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달랠까 하다가 얘기했잖아. 어떻게 달랠까 하다가 미친놈이라는 건 영어로 아트매니아라고 그런다. 아트매니아는 긍정적인 의미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 너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임팩트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거를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그림을 그렸다 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욕을 먹더라도 품질을 높여주면 그게 되게 좋은 거니까 완성도 있게나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지 그것만 따지면 된다. 그리고 A프를 받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 걔가 그러고 갑자기 웃고 다시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일 것 같아. 해석하기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그런 기질이 있지. 네. 마무리가 좀 약하지. 네. 근데 확실히 자기의 뭐라 해야 되지? 곤조 있는 그림. 근데 그거를 제가 꺾을 수도 없고 조금 마음이 가는 그림이어서 꺾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입시에서는 이번에 점수 나온 것도 81점을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방향을 잘 뭐 사실 그때는 네. 첫 달 나온 거잖아.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걔가 또 그런 미완성 기질도 있고 그다음에 물체를 작게 그리는 기질도 있고 근데 요번에 그냥 대충 보니까 한 30명 언저리 근처에 있던데 그래서 그래?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그 번호를 적을 때 꽤 일찍 나왔어. 나 그림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다 그 무슨 파란 조리 물통 네. 이걸 그려서 시퍼레 그림이 그냥 다들 그냥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형태 틀렸나 맞았나 요 정도 구도가 맞나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정도에다가 배경을 실내 풍경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게 깔아서 저 뒤로 가네 CG로 가네 있어. 꽤 그렸는데 그냥 곱게 깔아갖고 일반적인 수채화의 배경을 한 애들은 조건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실내 풍경을 그려라 그랬거든. 근데 그것은 부장님이 꽤 세게 우리가 이건 좀 그래도 잘 그리지 않았어요. 다시 올리니까 다시 내려버리더라고. 이거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 지금 안 그러면 애들이 글자 문장을 똑바로 안 읽고 실수하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은 예민한 것 같더라고. 교육상으로는 예민해. 입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채점을 하지는 않거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봐줘. 잘 그리는데 뭐 하려고 떨어뜨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가는데 수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칼같이 그냥 피눈물 나게 부모가 학교를 왜 그렇게 점수 줬냐 학교를 쫓아올 정도로 강하게 해야 학교의 전체 파급도 걔도 바뀌는 거지. 안 그러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배경 아니야? 자꾸 막 따지면 그럴 거면 안 되지. 상식이 어긋나는 일이 자꾸 생기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 가지고 따지면 이건 앞으로도 쓸데없는 고집을 핀다는 거지. 시험 문제 안에서 끝까지 안 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예민하게는 안 하는데 요즘 문제는 조금 예민한 구석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이 안 온, 그러니까 가르쳐 놓은 거하고, 그지? 가르쳐 놓은 거하고 애들이 시험 볼 때 그려 놓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진품이 생기는 것에 대한 생각. 약간 애들을
믿고 좀 도전하게 하고 모험하게 하고 난 그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모든 걸 알아서 한다는 거는 선생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선생님 자랑. 그래서 내 그림 갖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좋잖아. 애가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건 다른 애들한테 완벽한 교재야. 그건 교재야. 저런 거는 저 장면을 놓치고 내가 사진을 찍어놨잖아. 저 장면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 저걸 다른 애들이 딱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럼 해라 이거지. 근데 그것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저 장면이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장면이 없으면 내가 고려해야 될 예술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까지 가지 않고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이 머릿속에서 성가시게 불어. 저 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탁 해놓고 그 다음부터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까 그 그림은 그리 갈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 초등학교 6학년 초반에 저렇게 저런 거 하나 굵은 사안을 딱 잡아갔다면 저 그 다음부터 너무 쉬워 그림이.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멘붕에 걸릴 일이 없다는 거지. 저거는 내가 그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는 거의 멘붕 퇴치약 같은 거야. 나는 분명히 멘붕하고 싸움이야. 시험장들. 저걸 누가 딱 저 종이에다가 저렇게 그려진 종이에다가 그림 그리면 엄청 색도 이쁘게 쓸 것 같아. 표현도 훨씬 하이라이트 표현도 훨씬 더 정교하게 할 것 같고. 근데 저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흰 도화지에다가 자기 더러운 스케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저 장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애 하나가 저걸 했다. 그럼 우리한테는 되게 복스러운 거야. 저 모델이 제가 막 상급 아이도 아니고 중급 아이인데 걔가 저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다 쫓아올 여지가 생긴다는 거지. 좋은 장면이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저 장면이 중3들한테도 진짜 필요하다는 거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거 있으면 멘탈 걸릴 일이 없고요. 화실을 하고 학교하고 비슷하게 그릴 수가 있어. 저런 게 없는 거야. 다 흐트러져 버려. 진짜 웃겨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고. 오버액션도 그런 오버액션이 없어요. 그만큼 막 열기와 생각 이런 게 세진다는 거지. 시험 볼 때는. 특히나 상상하는 더 할 것 같아. 제가 할 일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몇 가지 장치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애들이 알아서 하게 좀 믿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좀 불안해서 다 해주려고 반을 빼면 내가 할 일을 반을 빼면 여기서 반을 빼면 1시간 반 나가. 그 선생님이 진짜로 이건 애들한테 맡기고 선생님이 해줘야 될 거 여기만 다. 그 1시간 반에서 40분 스케치 빼면 거의 그냥 40분, 30분, 40분 채색하는 거잖아. 그 모양까지 선생님이 만들어줬다면 선생님 할 일이 상당히 많이 끝나는 거야.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 형태와 딱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그림을 1년을 그리면 애들 표현력은 꽤 좋아질 건데 그 좋아진 표현력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이게 없으니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일을 여기 3시간에서 반 띄어서 버리고 앞에 거는 어차피 의무적인 거고 이 중간에 이 시작 부분, 도입 부분을 진짜 열심히 그걸 가르치고 남을 알아야 하는 거야. 차라리 애들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노는 게 서로한테 행복하지. 그래야 애들도 생각이 풍부해지고 그러잖아. 딱 그 부분인 것 같아. 그 40분만 잘 건드리면 된다는 거지. 그 모양새들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체력도 좀 덜 들고 선생님이 체력이 덜 들어야지 딱 진두지휘를 이렇게 하는데 일단 막 이놈의 입시판은 그냥 선생님이 체력이 고갈될 정도로 끌고 가야 되니까 이 선생님이 지치면 애들 어떻게 끌고 가? 엄마들도 막 너무 하는 것 같아. 막 괴롭히는 거고. 선생님들 체력을 잘 보호를 해주고 정신적인 부분을 잘 보호를 해주는 부모님들은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막 자기 순간적인 이속만 자꾸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힘들어지면 애한테 교육이 안 간다라는 걸 잘 모르는 거지. 맨 돈 생각만 하고 갑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부분이 너무 쉽게 생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이한테 정성을 들이려면
선생님이 생각에 여유가 있어야 되게,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돼. 딱 그 체력적으로 그 부분 반은 네. 딴 선생님이 하겠지. 그래도 돼요, 네. 솔직히. 근데 요 기초적인 요 딱 시작하는 부분은 그걸 장땡으로 잡아가는 사람이 애들한테 잘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예. 네.